작년 프로젝트 성과도 있고 연봉을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김 부장님이 회사에 기여한 바는 잘 알죠. 근데 지금 회사 사정상 많이는 못 올려드리고 기본 연봉 9천만 원 해서 월 기본급 750만 원 어떻습니까? 기본 연봉 9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임금 피크제를 한다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 기준 연봉의 60%를 1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40%를 지급한다고? 아, 그런 게 어딨노? 아, 한원 일은 똑같은데 결국 월급만 줄어든단 말이잖아. 참. 회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신인사 제도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 규칙인 임금 피크제 운용 세칙을 제정 공고했습니다. 김 부장님, 취업 규칙 변경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사인해 주시죠. 사인 못합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개정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참나, 노동조합에서 협의를 했구만. 무슨... 어? 아니 월급 왜 이거밖에 안 들었노? 나는 임금 피크제에 동의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지만 하고. 회사는 변경된 시행 규칙을 전 직원들에게 시행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개정된 취업 규칙이 정한 대로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만 지급했습니다. 대표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업무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만 삭감하는 건 부당하다고 제가 계속 항의했지 않습니까? 김 부장,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임금 내역 통지했고 그만큼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올 겁니까? 사내 분위기 안 좋게. 계속 이렇게 재차 문제 삼을 경우 징계받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나가보세요. 회사의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걸까요? 약자의 서름이네요. 뭐 징계? 참, 아유 둘째까지 그래서 확 그만둘 수도 없고. 내 참 더럽고 서럽지만 정년 퇴직할 때까지 버텨야지 뭐. 두고 봐라. 퇴직 이후에 내 제대로 따질 테니까. 아, 이놈의 지긋지긋한 회사. 퇴직 하루 전날까지도 일을 시키네. 지독하다, 지독해. 이때까지 작업했던 자료들 싹 다 지워버려야지. 오,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두고 봐라. 이때까지 부당하게 받았던 임금 내 제대로 받아낼 거다. 일단 노동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될 당시 저는 변경된 취업 규칙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
회사와 개별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에 불리한 임금 피크제를 저에게 적용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는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적용과 임금 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들에 비해서 저희 업무 성과가 오히려 높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임금 삭감이 부당한 건 아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했습니다. 네, 문의글 남겨주셨는데요.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됐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유효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보니 노후여 기술연구소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취업규칙인 임금 피크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노?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아나. 두고 봐라. 소송을 해서라도 내 끝까지 한번 따져볼 기다. 네, 정년을 앞두고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라면 참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임금 피크제에 대한 모든 것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무진 변호사님, 자, 임금 피크제 우선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처음 적용된 건 2003년이었고요. 네. 그로부터 10년 뒤 법적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정년이 늘면서 생기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연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이 줄거나 정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임금 삭감폭이 과도한 경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드라마의 사례에서도 김상주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를 추가한 변경된 취업 규칙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취업 규칙에 대해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취업 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근로 조건, 복무 규율 등에 관하여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네.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그 과반수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취업규칙에 비해 상위의 지위를 가진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저 그렇다면 지금 이 드라마 사례처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이게 공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김상두 씨는 기본 연봉을 9천만 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렇게 개별적인 근로계약과 불리하게 변경된 지역규칙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둘 중 무엇이 더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지역규칙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지역규칙이 이미 개별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비해 불리하다면 개별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추가한 이제 변경된 취업 규칙이 지금 기존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개별 근로계약을 우선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아울러 그런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아무리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조건에 비해서 우선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개별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지역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그럼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딱 드라마 사례인데 네. 김상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김상두 씨의 경우 변경된 지역규칙에 대해 회사가 비록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지역규칙에 대해 김상두 씨가 동의한 사실이 없고 김상두 씨는 그 이전에 이미 회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상두 씨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지역규칙이 아니라 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회사가 김상두 씨에게 지금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삭감된 네. 임금을 지급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당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지역규칙은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된 김상두 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한 연봉의 60% 또는 40%를 삭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연봉액에 관해서 근로계약이 지역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경된 지역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김상두 씨의 경우 임금이 삭감된 시기 이후에도 여전히 기술연구소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는 사실을 또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임금이 삭감되면 일이 삭감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을 종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네. 임금만 삭감됐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이건 너무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임금 피크제 전후를 비교해서 업무량이 삭감된 임금 수준만큼 감소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두 씨의 성과 지수를 평가하는 목표 수준도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서 낮아지는 사정이 없었는데요. 네. 오히려 김상두 씨의 성과 지수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직원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등 높은 목표 수준을 달성해 왔습니다. 네. 이런 점들에 비춰 볼 때 변경된 지역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개별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상두 씨가 지금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그리고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도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이 퇴직금 차액분도 받아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두 씨가 불리하게 변경된 지역규칙의 기초에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에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김상두 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비롯해서 삭감된 임금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보니까 사실 임금 피크제라는 게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 규칙을 이제 동의를 얻은 취업 규칙으로 정한 임금 피크제 이게 항상 무효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임금 피크제 시행에 대해 보통 개별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와 관련해서 202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쟁점을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뤘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기에 대법원 판결에서 다뤘던 법률을 소개해드리면서 드라마 사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우선 임금 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을 다뤘는데요. 아, 두 가지 네. 쟁점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첫 번째,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 제2호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규정인지 여부. 네. 그리고 두 번째, 임금 피크제가 동법 제2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 됩니다. 자, 쟁점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구고령자 고용법 이게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됩니까? 네, 구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제1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 등의 규정상 내용들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강행 규정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므로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임금 피크제가 그 강행 법규인 고령자 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네. 그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가? 요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의 타당성, 그리고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사정들을 다 종합해 보면 김상두 씨에 대한 임금 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연령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한 것으로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강행법규인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김상두 씨의 행동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김상두 씨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에 네. 지금 퇴직 직전에 업무 자료를 모두 지워버리고 나갔거든요. 아, 사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지웠을 텐데. 근데 저게 좀 내내 걸립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김상두 씨는 회사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퇴사 전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네. 자신이 업무 중 사용했던 노트북 전부를 포맷했는데요. 네. 그리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고 대법원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 업무를 방해했거나 방해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야, 참 이게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런 행동까지 가는 거는 조금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면 네. 김상두 씨의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업무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는 사정에 비춰볼 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형사처벌의 수위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홧김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부당하다면은 법적으로 다퉈보면 되는데 그렇죠. 홧김에 이렇게 돌발 행동하시면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아, 감정이 문제예요, 감정이.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두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김상두 씨, 동의하지도 않은 임금 피크제를 회사가 강제로 시행해서 임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두 씨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김상두 씨 입으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상두 씨가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기에 부득이 김상두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홧김에 잘못된 선택한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